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다이버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강세랑 약세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개를 들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RSI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렇게 3개고, 나머지 2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줄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후회하실지도 모르고, 다 보시는 분들은 많은 걸 배워가기 때문에 배우실 분들은 다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2개가 있는데 이거를 마저 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의 위치, 자리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작도에 좀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또 제작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SI의 지표의 작도, 이것도 사실은 작도랑 좀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이거랑 그 다음 일반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좋은 모양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밖에 사실은 4개 말고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이라서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좀 오르면 그때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일반 다이버전스의 약세와 강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세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이제 저점을 낮추고 지표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는 겁니다. 괴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괴리를 보고 일반 강세라고 얘기하고, 약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점을 향하고 있는데 지표 같은 경우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괴리가 나타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약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이런 지표들도 작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 RSI 같은 경우는 14일의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개발자가 만든 값이다, 제안한 값이라고 했는데 14일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15일이나 20일 또는 7일 또는 뭐 30, 또는 21일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코인은 365일인데 라는 말이 있죠. 14일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MACD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말을 할 건데, 일단 스토캐스틱이랑 MACD 둘 다는 어쨌든 작도를 하는 거 별로 좋은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인 이유도 있고, 일단 스토캐스틱을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고점 근처에 있는가 저점 근처에 있는가를 좀 알려주는 거고, 방향성을 시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치 중심의 해석.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내 위치가 어디 있나를 좀 파악하는데 좀 적합한 그런 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SI를 14일의 기간에 숨겨진 의미는 이제 이렇게 3개로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긴데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얘랑은 좀 같은 말입니다. 이 3개를 어쨌든 통틀어서 얘기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기 때문에 14일이라는 기간이 적절하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쓰는 이유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 달 주기에 이제 반이잖아요. 반인 것도 있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아서 이제 과도한 잡음을 좀 줄이고 모멘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니어라는 차트에 이제 날봉을 한번 켜봤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날봉이 이제 일반 강세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저점을 좀 낮추고 있죠. 일반 강세가 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위치를 알아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반등할 자리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작도에 대한 부분이라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도랑 이제 이 신뢰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작도 같은 경우는 RSI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의 상승폭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도가 좀 많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를 보시면 RSI는 30을 도달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부분만 좀 지켜준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겠네 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내가 좀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작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과 매물대를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추세선을 그었는데 돌파를 하고 여기 매물대에 안착을 해서 돌아가는 것만 알면 되겠네. 그와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얘가 여기 부분에서 이 가격대가 저점을 좀 낮추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이제 RSI의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RSI 같은 경우는 70과 30이 있죠. 그럼 좋은 모양은 뭘까요? 좋은 모양은 30을 이탈하고 두 번째에서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30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30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위에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위치를 알아라고 했죠. 위치에서 내가 여기가 반등할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따 나중에 디테일하게 작도에 대한 걸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 반전이 좀 되진 않았죠. 여기서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진 않고 상승은 하였지만 결국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이버 자체가 추세 반전을 좀 알리는 확률을 좀 높이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런 분석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그리고 15분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가격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지표는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괜찮은 지표에 이제 괜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모양은 30을 이탈하면서 두 번째 저점이 30을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딱 그 모양이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봤을 때 신뢰도가 좋다가 딱 보일 뿐더러 그 전에 저희가 여기를 도달을 했을 때 저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추세선을 한번 긋고 여기 매물대를 한번 그어보자. 긋고 얘가 여기만 지켜준다면은 이 두 곳에만 지켜준다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를 동시에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봤을 때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일반 강세가 나왔고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작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작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랑 좀 비슷하게 작도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랑 같다고 의미가 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고 확률을 좀 높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RSI에 대한 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선이 돌아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이탈만 안 해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분석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내가 이 저점을 손절을 잡으면서 여기를 잡으면서 여기에 손절을 잡으면서 이제 추세선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작도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를 이탈해주거나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가 이제 진입 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100%는 아니라는 거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100% 무조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좀 제가 보여드릴 건데 1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 약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반 약세가 나왔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이제 낮추고 있습니다. 저점은 여기서 보시면 낮추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의 마감이 여기보다 이제 낮아요. 여기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좀 낮춰지고 있고,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1시간 봉에서.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뭘까요? 여기서 보이는 건 우선은 모양 자체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일반 약세도 반대로 좋은 모양이 있죠. 좋은 모양이 뭐냐면 70을 이탈하는 겁니다. 처음에 70을 이탈하고 두 번째 저점에서는, 두 번째 봉우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줘야 굉장히 좀 신뢰도가 좋은 모양인데, 여기서는 일단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았죠.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좀 더 좋은 모양이 나왔을 텐데, 일단 그것부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세선을 한번 긋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고 얘가 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뢰도가 별로다 라는 거를 미리 알 수는 있겠죠. 미리 알 수는 있는데 그거와 또 이제 더불어 모양도 좋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확률이 낮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일단 만능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재차 강조를 좀 하면서 모양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하나 더 저희가 볼게요. 어, 4시간 봉에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70 쪽에 걸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30입니다. 그럼 여기 모양은 신뢰도가 굉장히 괜찮죠. 여기 좀 괜찮습니다. 여기는 저점을 낮추고 있고, 심지어 모양도 이쁘고, 가격대는 위로 향하고 있고, 진짜 이뻐요. 이쁜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잘 나와줬습니다. 그쵸? 잘 나와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일단 보자면은 여기서 하락을 했고 이만큼 하락을 나왔는데 추세에 반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위쪽으로 향했죠. 결국 위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서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다다음인가 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이제 80과 20에 대한 이런 이제 RSI 80과 20에 대한 그 숨은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숨은 의미라는 건 사실 좀 거창한 표현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어쨌든 그런 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어쨌든 다이버전스 100%가 아니다. 확률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 거긴 한데,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락은 없고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에서 내가 반등이 올 만한 이런 지점에서 무조건 50% 또는 뭐 35%, 30%, 뭐 25%라도 좋습니다. 무조건 소액이라도 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절에다가 로스를 걸어놓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차차 또 영상으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은 거의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영상 시간이 길어질까봐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충 설명으로 나중에 라이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 점심에 하니까 토요일 점심쯤에 보통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